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하루 일과가 힘들었던 날에는 사연 라디오를 들으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계속 듣다 보니 저도 제 과거 얘기를 꺼낼 용기가 생겼네요. 저의 지난 세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해요. 저희 집은 아버지가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셨지만 엄마에게 정해진 생활비 외에는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셨어요. 저와 언니가 학교 다니고 한창 자랄 때에는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려고 엄마가 마트나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정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했던 아버지는 결국 엄마와 이혼을 하고 혼자서 떠나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집안 경제의 힘을 혼자 다 맡으셔야 했죠. 엄마는 아버지한테서 받은 위자료에다 대출받은 걸 합쳐서 조그맣게 치킨집을 열었어요. 처음 치킨집을 열고 기름에 데이기도 하고 별별 손님들을 다 상대하면서 마음고생을 하신 엄마는 너네는 무조건 기술 하나는 배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공부로 검사, 변호사나 의사 될 자신 없으면 꼭 기술 자격증 따놔. 그래야 니들이 고생을 안 하고 살아. 라고 하시는데 어린 나이였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친구들은 모두 대학 입시 준비로 공부를 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었죠. 저는 뭐가 저한테 가장 좋을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다는 꿈도 뚜렷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중간한 마음으로 성적 맞춰서 아무 대학이나 대충 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밀고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기술 배우라고 하신 말씀이 크게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3이 돼서 담임선생님과 첫 진로 상담할 때 확실하게 말했어요. 저는 장래에 뭐가 될지 생각도 안 하고 남들 따라서 대학 가기보다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저 요리 잘하거든요. 빵 만드는 것도 관심 많아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네가 말하는 건 대학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호텔 조리학과 같은 데도 있으니까 무조건 대학 안 간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안 나오면 좋은 직장 갖기 힘들어. 라며 저한테 대학은 꼭 가야 된다고 강조하셨어요. 선생님의 현실적인 조언에 저는 그러겠다고 했고 일단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에 진학하게 됐어요. 대학에 가서 제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바로 빵을 만드는 거였죠. 저는 제빵 자격증을 땄고 졸업 후에 바로 호텔 베이커리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호텔이었어요. 호텔 베이커리라는 이름에 걸맞는 빵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매니저나 주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굉장히 엄격해요.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서서 선배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거기서 알게 된 게 인류로 잘 나가는 선배들은 해외 유명한 곳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욕심도 있었고 앞으로 잘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유학을 알아봤어요.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러자 한 선배가 저를 불러서 내가 일본에서 공부했는데 한번 알아볼래? 거기는 유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정식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 처음에 등록금만 마련해서 가면 생활비는 어떻게든 마련될 거야. 내가 일하던 식당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정말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일본 유학을 준비하게 됐고 1년간 열심히 일해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제가 일본으로 떠나기 전날 엄마와 언니는 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거기에는 일본 엔화 지폐가 들어있었어요. 성인이가 더 잘해보겠다고 남의 나라까지 가는데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엄마는 그런 말이 어딨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언니도 이제 막 회사 들어가서 쓸 거 많을 텐데 정말 고마워. 나 가서 열심히 해서 이거 꼭 갚을게. 나 맨날 야근하고 정신 없어서 돈 쓸 데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갚기 뭘 갚아. 가서 아프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그냥 너 일만 잘하면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야. 언니는 당시 신문 기자로 취직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였는데도 다음날 공항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해줬어요. 처음 일본에 가서는 좁은 집에 좁은 방에 낮은 천장이 참 당황스러웠어요. 밤이 되니 엄마와 언니가 보고 싶어서 눈물도 났죠. 학교가 시작하면서부터는 정신없이 바쁜 날들이 시작됐어요. 하루 종일 이론 공부와 실습을 하다가 부랴부랴 빵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숙소에 돌아오면 늘 밤 11시가 넘곤 했어요. 어쩔 때는 너무 피곤해서 밥도 못 먹고 잠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배울 점들이 많아서 하루하루 보람찼어요. 특히 제가 일하던 빵집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는 부부였는데 매일 사람들이 무슨 빵을 더 많이 사는지 살펴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안 좋아하는 건 왜 그러는지 고민하는 게 정말 진심이 느껴져서 많이 배웠어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빵을 더 잘 만들고 싶어 심혈을 기울이는 게 감동이었어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매일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저씨 아주머니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취직을 할 때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력과 일본 제과제빵 학교에 좋은 성적이 있었지만 취직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들어간 큰 베이커리도 빵집 아저씨가 저를 추천해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제가 성실했기 때문이라며 자기 덕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는 일본에 있는 동안 때마다 아저씨 아주머니를 찾아뵀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같은 한국인 모임도 나가면서 남자친구도 좀 만났죠. 하지만 아버지가 혼자만 생각하셨던 분이어서 그랬는지 저는 남자들한테 믿음이 별로 없었고 결국 남자친구들과 크게 싸우고 헤어지곤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아쉽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중요했거든요. 어느 날 저는 같은 학교를 나온 한국 선배 연락을 받고 나갔어요. 선배는 남자였지만 친구처럼 편하고 부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빵집을 차리려고 하거든. 근데 손발 맞출 사람이 필요해. 성이 네가 해준다면 좋겠는데 어때? 너도 여기 계속 있을 거 아니면 한국 들어갈 거니까 나랑 같이 가면 좋지 않아? 그럼요. 저도 한국에 가면 좋죠. 제 경력 알아주고 써줄 곳 찾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선배와 일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그 사이 언니는 어엿한 사회부 기자가 되어 있었고 엄마는 치킨집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엄마, 혹시 카페 같은 거 해볼 생각 없어? 요즘 베이커리 카페 꽤 있잖아. 우리가 커피나 음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누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해볼래? 엄마가 평생 치킨 튀기고 맥주나 팔았는데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아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 엄마 원래 커피 좋아해서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마셨잖아. 이제는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봐. 나야 너무 좋지만 니네 일이 도움이 안 될까봐 그러지. 그럼 우리 선배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가정에 무심하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커피를 배우고 아기자기한 쿠키 만드는 걸 즐기며 사셨을 분이었어요. 엄마는 그 모든 꿈을 접고 저를 위해서 돈을 버느라 일만 하셨던 거였어요. 선배는 엄마가 같이 해주면 좋겠다고 했고 저는 그래도 주저하는 엄마를 설득해서 카페를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열심히 커피에 대해 공부를 하러 다니셨고 그 사이 저와 선배는 강남에 가게를 얻어서 공사에 들어갔어요. 한 달 후 오픈을 하고 처음 손님을 맞았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저희는 손님들에게 쿠키 서비스를 드리면서
카페 홍보를 했죠. 처음에는 하루 5팀밖에 오지 않았는데 커피와 케이크가 맛있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손님이 늘어났어요. 특히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커피를 사려고 가게 밖까지 줄을 섰어요. 그거 봐 엄마. 엄마 커피 진짜 잘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나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하다. 그저 내 입맛에 맞게 구수하게 하는 건데 다들 좋아할 줄은 몰랐어. 엄마가 원래 음식 쪽으로 타고났나 봐. 그러니까 치킨집도 잘 됐지. 그러고 보니 내가 엄마 닮았나 보다. 나 빵 잘 만들잖아. 라며 엄마를 붙잡고 좋아했어요. 저희 카페는 그 당시 막 유행하기 시작한 쇼케이크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았고 젊은 여자분들 입맛에 맞게 다양한 케이크를 내놓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가게는 자리를 잡게 되었죠. 저희는 1년 반 만에 옆 가게를 얻어서 손님 자리를 넓혔어요. 엄마는 주로 커피콩을 사러 다니는 일만 하시고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건 다른 직원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구수한 커피 말고도 점점 자리 잡기 시작하는 신맛과 꽃향기 나는 커피도 찾으러 다니셨어요. 엄마는 저희 가게와 커피 수입원에 투자도 하시고 전보다 더 바쁘게 지내셨어요. 그 무렵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도 저는 여전히 남자들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만남을 이어가지 못했었거든요. 그 남자는 저희 카페 골목에서 좀 떨어진 번화가에 있는 회사에 다녔어요.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저희 카페에 와서 자주 팀끼리 회의를 했어요. 이 딸기 케이크 2개만 포장해주세요. 우리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라며 제가 카운터를 볼 때마다 남자는 케이크를 포장해갔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 가까이 꾸준히 그러니까 저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회의를 하러 올 때면 가끔 쿠키를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음료를 무료로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시간이 지나자 남자는 제게 혹시 쉬는 날이 언제예요? 저희 팀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잘해주셔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세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저희야말로 늘 찾아주시고 케이크도 많이 사가시니까 그게 더 감사하죠. 먹은 걸로 할게요. 그러지 말고 언제 한번 따로 만나요. 영화 좋아하세요? 남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몇 번이고 사양했는데 계속 밀어붙이니 이대로 계속 거절하면 단골을 놓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남자는 저녁 먹는 자리에서 대뜸 저랑 사귀죠. 저 재밌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김 사장님 같은 분은 저처럼 괜찮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아시죠?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럽네요. 저는 박창일 대리님 호의를 너무 거절해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 그동안 보시면서 별로였어요? 그러면 나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남자 말대로 회의할 때 모습이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사교성도 있고 성격도 좋아 보였어요. 아주 호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사귈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죠. 죄송해요. 한 번 만났는데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럼 몇 번 만나요. 그럼 되잖아요. 라며 남자는 계속 저를 밀어붙였고 저는 좀 당황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거절하거나 선을 그으면 남자들이 그만뒀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남자한테 끌려서 몇 번을 만났고 저한테도 잘하고 거침없는 태도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제가 계속 만나면서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자 선배는 네가 먼저 마음을 확실히 한 다음에 만나는 게 그 사람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만나다가 그만두면 너도 상처받고 그 사람한테도 네가 나쁜 기억이 될 거야. 라는 말에 저는 일단 사귀어 보자고 결정했어요. 남자와 사귀면서 좋았던 건 일단 재밌는 거였어요. 주말이면 지방으로 놀러도 가고 평일에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전시회도 보러 다니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남자가 워낙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보니 저까지 같이 다니게 된 거죠. 빵하고 케이크, 커피밖에 모르던 저는 새로운 세계를 접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남자한테 정말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에 남자는 대뜸 저한테 자기 엄마를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렇게 갑자기? 나는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아무튼 내가 한정식 예약도 다 해놨으니까 꼭 나와야 돼. 일부러 시간 다 맞췄어.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나한테 먼저 상의 좀 해. 늘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기분 상하잖아. 라고 했지만 남자는 건성으로 알았다며 흘려드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30 중반의 나이였고 엄마와 언니도 결혼 생각이 없냐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다 생각하면 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은 했었죠. 그래서 기분 나쁜 것도 다 접고 남자 어머니를 만났어요. 아가씨가 외국에서 공부했다더니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 한국에서는 어느 대학 나왔어? 전문대 호텔 조리학과 나와서 땡땡호텔 베이커리에 다녔어요. 라고 하자 남자 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럼 부모님은 뭐 하는 분이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는 그냥 일하세요. 저는 어떤지 자세한 얘기가 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얼버무렸어요. 오늘은 잊지 마고 우리 밥부터 먹어요. 엄마 좋아하는 거 시켰어. 라며 남자가 분위기를 바꿨지만 남자 어머니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더군요. 두 사람 결혼은 일단 내가 아가씨 엄마 만나보고 정해도 되겠지? 요새는 둘만 좋아하면 되는 게 결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집안끼리의 결합이 맞다고 생각하거든. 라며 제가 꼭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닌데 선을 긋더라고요.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였죠. 물론 저희가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언니가 결혼할 때는 이렇게 남자 집이 불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자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가정교육을 저렇게 받고 자랐으면 엄마나 아들이나 비슷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우리 엄마 안 만나도 되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남자는 기어이 자기 엄마와 우리 엄마 만날 날을 잡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 고집에 지면서 속으로는 지쳤어요. 엄마한테도 나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고요. 엄마는 남자 엄마를 만나고 와서는 그냥 잘 만났다고만 하셨고 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다음날 카페에 갔더니 선배가 조용히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제 어머니 그 남자 엄마 만나는데 모셔다 드렸는데 엄마랑 아는 사이더라고. 라며 얘기를 하는데 남자 엄마가 우리 엄마를 보자마자 어머, 치킨집 아줌마 아니에요? 우리 동네 그 상가 건물에서 치킨 팔고 맥주 팔았잖아. 맞지? 아줌마가 걔 엄마였어? 어머 세상에 만나보길 잘했네. 이런 집인 줄 모르고 결혼시킨다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더니 물이 다 튀기게 컵을 탁 내려놓고 바로 나가더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남자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엄마 혼자의 힘으로 나랑 언니 키우려고 인생 바친 분이야. 어떻게 그런 분한테 당신 엄마가 뭐라고 함부로 해? 그건 니들 생각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밑바닥 인생이 맞잖아. 뭐?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남편 없이 혼자 치킨집 하며 살면 그 여자 인생 밑바닥인 건 맞잖아. 이렇게 생각이 한쪽으로 쏠린 사람인 줄 미처 몰랐네. 더는 못 만나겠으니까 끝내. 네가 뭔데 끝낸다 만다 그래. 시작도 내가 하고 끝내는 것도 내가 해. 니까짓 게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는 오후에 팀이랑 와서 태연하게 회의를 하는데 솔직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하는 내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고 일부러 저를 불러서 주문을 하는데 말투는 또 상냥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겁을 먹은 걸 알았는지 나가기 전에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죽여. 우리 서로 편하고 좋게 결혼하는 거다. 저는 뭔가 잘못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배한테 다 털어놨어요. 선배는 남자가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조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남자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니네 카페가 우리 창일이 회사 근처랬지? 친구들 모임하고 거기 갈 건데 미리 자리 좀 비워놔라. 그리고 너 소개시킬 거니까 머리도 좀 하고 옷도 잘 입고 있어. 제가 그 얘기에 막 화를 내려고 하자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선배가 그냥 알겠다고 하라는 신용을 하더군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어머니도 꼭 나오시라고 해. 저와 엄마는 선배 말대로 하기로 하고 남자 어머니가 오는 날 둘 다 카페에 있었어요. 남자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어요. 여기 내가 미리 예약한 케이크하고 커피랑 차 가져와 라며 대뜸 반말을 했고 저는 꾹 참고 음식을 내갔어요. 케이크가 아주 예쁘네. 차도 맛있고. 근데 니네 며느리 되래는 어딨어? 옆에 있잖아. 얘가 가게 자리 잘 잡아서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 다니는 애 물었지. 솔직히 이런 빵 쪼가리 팔아서 푼돈 벌다가 창일이 보니까 눈 돌아가지 않겠어? 라는 남자 어머니 막말에 친구분이 저한테 여기 매출이 어떻게 돼? 그래도 자리가 좋아서 많이 벌지? 라고 하자 선배가 옆에 오더니 저희 사장님 카페 순이익이 250입니다. 그거 봐. 내가 뭐랬어. 푼돈 번다고 했잖아. 네 아들 은근히 여자 보는 눈 없다. 한 달에 250 버는 애를 왜 만났대?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 애 설득 좀 해. 얘 엄마는 글쎄 우리 동네에선 치킨집 하던 여자더라. 너네 꼭 창일이한테 얘랑 헤어지라고 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데크 못난 아들한테 제발 좀 우리 애랑 헤어지라고 해주세요. 듣다 못한 엄마가 화가 나서 그 사람들 자리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남자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오히려 엄마한테 아니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예요? 딸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뭐가 어쩌고 어째요? 사람들 앞이라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치시는데 막말로 우리 아들이면 되게 딸보다 1000배는 낫지? 라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컵에 있는 물을 확 뿌리는데 정말 황당하고 말이 안 나왔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지니 저는 그 남자한테 끌려다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웠고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수건을 가져다가 엄마를 닦아드리려고 하는데 어느새 선배가 타올을 갖고 나와서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거 쓰세요. 라고 했고 직원들이 다 나와서 괜찮으시냐고 안절부절하자 남자 어머니는 놀라서 저희를 보더군요. 대표라니? 무슨 대표야? 니네 엄마가 여기 대표야? 이분이 땡땡묘역에 투자하시는 분이세요. 얼마 전 커피 업체도 인수하셨고요. 그러자 남자 어머니는 안색이 헬쓱해졌고 친구들도 말없이 우리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신 게 있는데요. 저희는 월 순이익이 250이 아니라 하루 순이익이 250입니다. 라고 선배가 말하자 다들 입이 떡 벌어져서 우리 엄마를 쳐다봤고 그 남자 엄마의 눈알 굴리는 소리가 옆에서도 들리더라고요. 저기 사부인, 제가 미처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부디 너그럽게 봐주세요. 왜요? 치킨집 하던 아줌마 할 때는 막대해도 될 것 같았는데 내가 어디 대표라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요, 이렇게 막대 먹고 몰상식한 집에 우리 딸 못 보내요. 그리고 성희가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되게 그 대기업 다니는 고약한 아들이 성질 부려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 제발 좀 헤어지라고 하세요. 사부인 왜 이러세요? 우리 이제 시작하는 건데 서로를 잘 몰랐으니까 생긴 오해잖아요. 라며 우리 엄마 손을 잡으려 하길래 제가 남자 어머니 팔을 찰싹 때렸어요. 오해는 무슨 오해요. 남의 엄마한테 이런 공공장소에서 물벼락 때려놓고 그게 할 말이에요? 당장 안 나가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니까 할머니가 데려온 분들 데리고 얼른 나가세요. 얘 송이야, 미안하다. 미안하게 됐어. 제가 월 250 벌고 우리 엄마가 치킨집 하면 하나도 안 미안했겠죠. 라며 정말 112에 신고를 했더니 그제야 가게에서 나갔고 선배는 남자 어머니와 친구들 나가는 자리에
소금을 확 뿌렸어요. 남자는 그날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대신 선배가 나가서 남자한테 상대가 싫다고 하면 물러서는 게 맞지. 어떻게 자기 생각만 강요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 만나서 사세요. 성인은 그런 애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당신 위험한 사람이라고 당신 직장 상사한테 말할 거예요? 라고 따끔하게 말했고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도 남자는 핑계를 대며 카페에 와서 저와 다시 만나려고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자리를 피했고 결국 다른 직원들이 이 일을 알게 돼서 회사 게시판에 써서 남자는 망신을 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일이 있고 1년이 안 돼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저와 카페를 같이 하는 선배예요. 선배는 원래 저한테 마음이 있었지만 선뜻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인연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고요. 그 남자는 나중에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얼마 안 가서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희는 카페를 3호점까지 내고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답니다. 엄마도 제 딸과 언니네 조카 둘을 보는 재미로 산다며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 건강하게 지내세요. 모두 행운을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